최근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일본에서 생각지도 못한 분석이 나오면서 주변국들도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례적으로 자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진주요 7개국 G7의 아시아 대표 국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한국의 우위를 보여주는 지표를 들이밀 때 일본은 과연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석학이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났고 이것이 현재의 일본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쇠락한 상태로 내몰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어느덧 일본은 G7 퇴출을 우려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탄식했습니다. 대장성 관료 출신의 원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국립 히토스바시대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일본 최대 출판사인 고단샤 발간 경제지 겐다이 비즈니스의 일본은 20년 후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 유감스러운 그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 단언하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에 빠졌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동일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에서 일본은 한국에 크게 뒤졌다. 한국은 대학에 내실을 기하고 영어 실력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일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노구치 교수는 다양한 통계와 국제 순위를 제시하며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발표 기준 2020년 평균 임금은 일본 38,515달러, 한국 41,960달러로 한국이 앞선 상태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 일본은 31위로 차이가 납니다. 2020년 기준 전자정부 순위도 한국은 2위, 일본은 14위입니다. 주식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중 한국은 최상위가 삼성전자로 14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높은 도요타 자동차는 고작 36위에 그쳤습니다. 시가총액 규모 자체도 지난 6월 말 기준 각각 4,799억 달러와 2,444억 달러로 2배 차이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지만 나는 지난해 가을 5G 폰을 샀는데도 언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변화 추이를 보면 암울하기 그지없다고 한탄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당 GDP는 일본 4146달러, 한국 31,496달러로 아직 일본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000년 이후 20여 년간 겨우 1.02배로 늘어나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56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일본의 31%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는 현재 78%로 격차가 좁혀든 상태입니다. 세계 상위 100대 대학도 한국이 6개로 일본의 5개보다 많았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차이는 2배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플 점수 평균치도 한국은 아시아 29개국 중 11위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홍콩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은 2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일 뿐 아니라 양국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추이가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20년 후 일본의 1인당 GDP는 41,143달러, 한국은 8894달러로 거의 갑절 차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1980년대 말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권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미국 기업들보다도 위에 있었다. 일본은 세계 제일이었고 한국 기업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버블에 따른 것이었고 버블이 붕괴한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며 노구치 교수는 일본의 뼈아픈 배착은 버블 붕괴 이후 경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정보기술 혁명을 통해 새로운 경제를 이룩했고 중국도 경이로운 발전을 실현했으며 한국도 경쟁력을 키웠지만 일본은 정체를 거듭했다. 그는 일본이 현재와 같은 G7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1986년에 만들어진 G7은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선진국 클럽의 성격이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일본이 G7 멤버로서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노구치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은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바꾸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구원의 신이 나타날 리 없다.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오직
일본인이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인은 이제 각성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그는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본 현지 상황도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극우 세력이 계속해서 약진하는 것과는 달리 경기 상황은 역으로 쇠퇴하는 상황이다라며 늑장 대응에 이어 현재는 엔저 현상으로 인한 악성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 경기 침체 가속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엔저 현상과 관련해서는 일본 국력의 약체화가 명확히 표면화한 결과라며 일본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률의 쇠퇴로 장기간의 임금 정체를 진행시키고 그 사이 일본이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라며 극단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제 입지가 좁아지자 일본인들은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해 불안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이 가입하고 싶어 해도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모든 승인이 필요하죠. 신청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가입은 일본에서 난색을 표할 테니까 한없이 어렵겠지만 만약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최소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셔야 합니다. 불가능하다면 말도 안 되는 바람이고 가입해봤자 다른 가맹국에 막대한 폐를 끼칠 것입니다. 가입 검토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어차피 가입 신청을 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무너진 K방역 등 코로나 대책을 제대로 재검토하는데 시간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검토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만 역시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를 일본 입장에선 넣고 싶지 않다. 원래 CPTPP는 고도의 국제법 준수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국가와 국가에서 맺은 조약 등의 국제법을 지키고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이 제기되면 출석하는 등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거치고 나서 가입 심사에 들어가야 함이 맞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국과 새로운 대화, 조약, 협정을 추진할 의리도 이유도 없습니다. 세수를 하고 확실히 눈을 뜨고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회원국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은 기각될 것입니다. TPP에 참가할 수 있을지 어떨지 결정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야. 국가 간 정식 조약조차 지키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TPP의 룰을 지키겠는가? 만약 한국의 TPP 참여를 환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TPP의 목적과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TPP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손들면 가입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게 아닌지. 가입하려면 TPP 회원국의 모든 찬동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제법도, 조약도, 합의도 지키지 않는 한국의 참여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하물며 지금의 TPP는 미국 이탈 후 일본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말하자면 일본이 맹주국이죠. 설령 다른 회원국들이 전원 동의해도 일본은 절대 거부할 것입니다. TPP 가입을 결정하는 것은 이미 가입한 나라들이다. 가입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다. 문전박대 당할 각오로 신청하면 되겠지만 결과는 당연히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국가 간의 조약, 합의, 결정, 룰을 지킬 수 없다는 내용으로는 영원히 무리.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 비판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